지금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몽롱한 기분에 취해 버스에 올라타니 기사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는 어딘가가 불편한 듯 상당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버스 요금을 지불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폐 한 장이 손에 들어왔고 이내 당황한 나는 기사님에게 말을 걸었다. 제가 이 버스를 처음 타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가 아무 말 없이 위쪽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저쪽에 쓰여있지 않냐는 식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곧바로 금액을 확인한 나는 멋쩍은 얼굴로 지폐 한 장을 꺼내어 기사님에게 건넸고 내 손엔 난생 처음 보는 동전 2개가 쥐어졌다. 동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그려진 그 동전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곧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버스 안을 천천히 살펴보니 내가 아는 일상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웃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뭔가가 괴로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어떤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고 가장 끝쪽에 남아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 내 옆에는 깊은 상실감에 빠진 것 같은 얼굴로 창밖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 노파가 앉아 있었다.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할머니는 날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르신,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는 학생은 어디까지 가노? 그렇게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얼굴은 훨씬 더 슬프고 초라해 보였는데 뭔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할머니가 이번엔 살짝 온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에휴, 자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먼. 네, 이상하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지. 모르다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는 건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야.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을 보라고. 그런 할머니의 말에 다시금 버스 안의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처음과 달라진 건 없었다. 각기 다른 얼굴과 자세 그리고 표정들. 난 내가 보고 느낀 것 그대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버스에 탔을 때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럼 처음 탔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노?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이내 조곤조곤 대답을 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제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자세도 모두 다르고요. 그런 내 말에 할머니가 손에 쥔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모두 다르지. 표정도, 생각도, 자세도. 에휴, 난 이만 여기서 내려야겠네. 어르신은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나름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난 내심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물었다. 에휴, 그렇지 않아. 자네가 그렇듯이 나도 똑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리는 거지.
버스가 정차하자 할머니 말없이 내렸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창밖으로 눈을 돌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밖엔 텅 빈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만 있을 뿐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에 상당히 우울해 보이는 표정을 한 그는 연신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꽤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세탁을 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지저분한 티셔츠 차림에 밑창이 다 떨어져서 검은 물이 배어나오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다. 뭐가 그리 두렵고 불안한지 그는 연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난 할머니가 앉아 있었던 곳으로 몸을 쓱 밀어 자리를 비켜줬고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네더니 내가 머물러 있던 곳에 앉았다. 잠시 동안 숨을 고른 후 난 그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자 그가 날 향해 고개를 돌리며 심하게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아무런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한 송이 꽃처럼 그에게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엔 그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러자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밝아지는 게 보였다. 마치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발견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난 그에게 조금은 색다른 제안을 했다. 우리가 어디서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든 간에 같이 한번 내려보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는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버스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꾸준히 버스에 타고 내리길 반복했다. 역시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하고서 각기 다른 표정을 지으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와 청년은 그저 버스 안에서 그들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곳에서 내리자고 약속을 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대체 뭘 위해서 가고 있는 건지, 목적지가 있긴 한 걸까? 그곳에 다다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한 번은 친구와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난 내심 긴장하며 떨고 있었다. 잠시 후 계속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린 나는 그대로 졸떨 뻔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에 허리를 푹 숙인 노파가 있었던 것이다. 뭔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주 무섭고 기분이 나빴는데 저렇게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걸 보니 틀림없이 귀신일 거란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해버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호기심도 함께 커졌고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힐끔거리며 돌아본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서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는데 마치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마치 특수 효과처럼 노파가 여고생의 몸을 슥 하고 빠져나왔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노파는 귀신이었다. 그걸 본 내가 마구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날 뒤쫓아 헐레벌떡 뛰어온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나는 반쯤 넋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듯이 중얼거렸다. 야, 귀신. 저기 저 할머니. 그런데 내 말에 친구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파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에서 보니 놀랍게도 그녀는 의외로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보통의 할머니였다. 누구셔? 야, 이분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다. 인상이 좀 강하긴 해도 아주 건강하시다고. 귀신은 무슨 귀신? 그 말에 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뭐야, 괜히 무서워했네.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는 건 순 엉터리잖아.